따끈한 혹은 시원한 우리들의 맛있는 이야기. 노래하는 서가수, 글쓰는 하작가의 술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해야네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맨날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랜만에 한다고 얘기하지 마죠, 말죠. 우리는 죽어도 그 루틴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냥 그것이 우리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우리 굳이. 청취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지 않을까. 네, 주변에 좀 닥달을 좀 하셔가지고 네. 오히려 전 더 좋은 거예요. 뭐가요?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만약 저희가 꼬박꼬박 잘 올렸다면 네. 빨리 올려라라는 닥달을 듣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라도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요즘 뭐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어제 뭐 했어요, 어제? 조금 바꿔볼까? 어제도 어제 오픈 아침에 이제 근무를 하고 밖에서 좀 있었어요. 그리고 요가 갔다가 오랜만에 요가를 했어요. 저도 한 보름 만에 요가를 했었고, 가족들 여행 가고 저도 제주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일을 한 5일 정도 쉬었었거든요. 오래 쉬었네요. 네, 오래 쉬었어요. 그래서 내 다음 달 월급이 좀 걱정됩니다. 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급의 삶은 쉬는 것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좀 일하고 싶더라고요. 새로운 감각으로 좀 쉬게 됐고, 오랜만에 요가를 또 좀 하고, 네, 애인이랑 저녁에 맛있는 거, 또 동네에 제 맛있는 맛집을 새롭게 알게 돼가지고 뭐예요? 과식을 엄청 해버렸어요. 항상 지나다니는 길이었는데 그 바로 코너에 네. 이자카야가 있는데 오. 너무 제가 딱 원하는 게 맛있는 음식에 맛있는 술이거든요. 근데 네. 보통 이자카야 가면은 뭐 소주 뭐 하이볼 정도인데 거기는 위스키를 좋아하시나 봐요, 사장님이. 위스키 라인업이 거의 빠 못지 않더라고요. 오. 그래서 각종 위스키에 모든 걸 다 이제 그 하이볼로도 샷으로나 하이볼로도 주문이 가능하고, 그리고 좋은 하이볼 집의 특징은 많이들 요즘 그렇긴 한데 이제 탄산수냐 토닉이냐 진저 에일이냐 물어보는. 와, 그런 거 그런 물어보는. 기본기가 되어 있는. 근데 가격도 꽤나 저렴한. 오. 7,000원, 8,000원 정도에 내가 원하는 뭐 가격이 좀 상이하긴 했지만 완전은 맛있었나요? 맛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 가는 데여가지고 또 저랑 저 애인이랑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집에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를 일단 시켰어요. 돼지고기 숙주볶음을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아서 한 2, 30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맛있어서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뭐 시켰어요? 3개를 먹었어요. 뭐예요? 숙주볶음 먹고 사케동. 사케동? 연어를 아주 두툼하게 잘라주셔가지고 맛있었고, 마지막에는 가라야게. 가라게?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과음했나요? 과음까지는 안 했어요. 이제 요즘에 술을 잘 못 먹겠어요. 건강? 건강 때문에 안 받아요.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와, 내가 이제 드디어 어른이 됐나 보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언니들 저보다 한 10살 띠동갑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술도 먹을 때 먹을 수 있다. 나중에 가면은 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과연 그런 시기가 올까? 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3, 4일 동안 제가 술이 안 땡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도 그때 언니들이 말한 그 시기가 왔나 보다. 웬걸. 한 3, 4일 제가 바로 다시 술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좀 덜해지기도 했고, 얼마 전에 제주 가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몸국집 그 신서루름을 갔다 왔거든요. 갔어요? 와, 맛있었겠다. 너무 역시나 맛있었는데 고등어구이랑? 당연하죠. 고등어 구이랑 몸국이랑 먹었는데, 그리고 그 제주도 막걸리 진짜 맛있잖아요. 뭐, 잘 몰라요. 그 제주 생막걸리 뭐 기억은 나죠? 핑크색 네, 그 네, 라벨 그 네. 맛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친구랑 둘이 갔는데 2병밖에 못 먹었어요. 줄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헉, 지금 서가수 지금 이게 다냐고, 더 안 먹냐고. 그래서 나 지금도 알딸딸한데. 그러고 그 뒤로 술을 안 먹었답니다. 오. 첫날에 먹었는데. 진짜?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놀라했어요. 무슨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맛있는 걸 많이 먹으니까 아침에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런 기분도 처음이에요. 과식 후에 속이 쓰릴 수 있구나. 그죠. 위가 이제 원래 그런 건가요? 네. 저보다 이제 몇 년 더 사셨으니까. 네네. 위가 네. 아파요, 그게. 그게 과식 혹은 과음, 네. 스트레스. 이 3가지 조심해야 돼요. 그런가요? 네. 흡연. 흡연. 네. 잠깐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술 얘기하니까 또 얼마 전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그 규성이라는 친구인데 알죠? 예, 알죠. 진짜 이거 실명 거론해도 되나요? 뭐 저 상관 삐 있나요? 처리 이런 거 못 하는데.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듣지도 않을 건데 그 친구는. 네. 뭐 연락한 지 좀 됐거든요. 네. 좀 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작업 중인데 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대여섯 시에 만나서 합정에서 만났거든요. 오. 어디 갔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제가 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래서 김치찌개 집에 가서 어. 김치찌개랑 어. 둘이서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소주를 마셨어요. 소주 3병? 많이 둘이서 먹었네. 마시고 걔가 좀 많이 뭐 힘들었나? 울었어요? 아니 울진 않았어요. 술을 계속 먹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3병 먹고 나 갈라 그랬는데 2차 가자고. 몇 시쯤이었어요 그때가? 새벽 먹을 때가 이미? 그게 한 7, 8시? 이미 만났을 때 해가 졌었겠네요. 요즘 해가 빨리 져. 맞아요. 저가지고 그때 나와서 그래 뭐 맥주 한 잔 더 할까 해서 근처 뭐 맥주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맥주 한 2잔, 기네스 2잔 그 친구랑 한 3잔 마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잔은 그 친구가 쏟았어요. 테이블 흔들어서. 제 바지에 완전 다 쏟아가지고 완벽한 술꾼의 마무리네요. 네. 마무리가 아니었어요. 마무리가 아니었네요. 그리고 나왔는데 3차를 가자고 아니 이미 많이 취한 것 같은데 하작가도 그때 취했어요? 저도 좀 취했죠. 취했는데 그 친구가 더 취했고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그래 그래서 뭐 근처를 막 했는데 맥주를 마시니까 좀 독한 술을 마시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뭐 위스키 마시러 가자 해서 막 찾다가 어딜 들어갔어요. 뭐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좋더라고요. 분위기 괜찮고 해가지고 거기서 저는 그 친구 칵테일 마시고 저는 위스키 2잔 정도 마시고 어휴 대단히 마셨네. 네 그러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네. 많이 취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니까. 그 친구가 너무 취해서 내가 취한 줄 몰랐는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내가 많이 취했구나. 그래서 그날 자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아무튼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얘기보다는 술 많이 마셨다가 기억에 나요. 결론은 역시 술. 얘기보다는 술 근데 먹고 힘들었다. 김치찌개집에서 소주 마시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요? 뭔가 든든하고 오. 그래서 소주 마시고 나머지 뒤에 그 2, 3차도 해결 가능할 정도로 배가 든든했다. 그 정도로 뒤에는 안주를 안 먹었는데. 네, 안 먹었어요. 괜찮네요. 든든했다. 어허. 술을 오랜만에 많이 마시고 저도 요즘 안 마시거든요. 잘 마셔도 뭐 맥주 한두 잔 많이 마시면 힘들고 일상이 깨지니까 다음 날 내가 힘들 걸 아니까 굳이 안 마시는데 오랜만에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좋은 근황이네. 우리의 술 안주인데. 그쵸. 술안주 빼놓을 수 없는 술 얘기로 이제 인트로를 시작하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뭐였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12월에 기운이 이제 스멀스멀 오고 곧 이제 크리스마스도 오고 연말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연말 파티 항상 12월 31일에 연말 파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쭉 저희 연말 파티 연대기를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준비했고요. 하작가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저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올해 뭐 이리저리 글 쓰면서 많이 지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다니던 에세이 쓰기 수업이 끝났어요. 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에세이를 좀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과 에세이를 내가 수업이 끝나니까 안 쓰네 라는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겠다. 어떤 에세이를 쓸까라는 고민을 요 근래 했었어요. 그럼 그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한 원고를 받았는데 요 얘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처음 연말 파티를 했던 게 2015년도였어요. 2015년? 15년에서 16년 넘어가는 그때가 1회였는데 오래됐네. 제가 연말 파티를 왜 하게 됐냐면은 일단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안 다니고 대학교 가고 제 친구들이 되게 파편적이었어요. 여기서 만난 친구, 뭐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친구, 뭐 프로젝트 하면서 만난 친구, 이렇게 쭉 그렇게 학교 생활 뭔가 또래 집단이랑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같이 무리로 아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내 친구들을 좀 서로에게 좀 소개를 좀 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고 이제 15년도니까 제가 21살이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하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생신이 1월 1일이었는데 저는 항상 12월 31일에 할머니 집에 가서 TV로
카운트다운을 항상 봤던 같이? 네. 그리고 1월 1일에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20살이 넘고 하니까 이게 뭔가 근질근질한 거예요. 뭐예요? 연말에 좀 나도 친구들이랑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TV 보면서 이렇게 그 제아의 종소리를 듣는다는 게 네. 너무 답답하게 느껴져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드렸죠. 내가 올해는 안 가고 친구들을 좀 집에 초대해서 놀고 싶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엄마 아빠가 되게 반대가 거셀 줄 알았는데 그러래요? 그렇게 하래요. 이왕 그때는 제가 본가에 살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때 어차피 다들 할머니 집 가니까 집이 비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저희 본가에서 파티를 하게 된 거예요. 오. 이름을 뭘로 지을까 초대장을 좀 뿌리고 이제 사람들 초대를 해야 되니까 파티 이름? 네, 파티 이름. 저는 이렇게 이름 짓고 이런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해볼까 하면 일단 냅다리 이름을 먼저 짓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후보가 있다가 이제 당시인이 13월 1일이라는 파티 제목을 만들어줬어요. 좋다. 제가 부제로 지은 거는 마지막 술은 나와 함께. 그래서 그 파티 이름은 13월 1일 마지막 술은 나와 함께라는 이제 연말 파티 초대장을 만들어서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는 뭐 홈파티 이런 거 하면은 되게 막 이렇게 알아서들 막 얘기하고 막 계단 난간에서 막 얘기하고 네네네. 막 되게 자연스러운 거 상상하게 되는데 일단 저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앉아서 자리도 잘 안 바꾸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어색하지. 서로를 좀 그 친하게 네. 이렇게 하려면은 좀 기획이 필요하겠다. 레크레이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고민을 하게 돼요. 네.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친해질까 고민을 또 하다가 영화 어바웃 타임 초반에 보면은 그 암흑 카페 같은 데 가서 데이트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화면 자체도 어둡게 되고 그들이 그냥 이제 대화가 했는데 너무 잘 통해서 우리 밖에서 뭐 번호 교환이라도 할까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맞아요. 나름 비슷한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오면은 제가 냅다리 안대를 씌웁니다. 블라인드네요. 블라인드죠. 그래서 안대를 씌우고 제가 뭐 짐이나 옷 같은 거를 제가 따로 이제 보관을 하고 네. 손을 이렇게 잡고 네. 안내를 잘 따라오면 됩니다. 하고 거실에다가 집에 있는 모든 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소파도 있었고 네. 그래서 해당 자리에 이렇게 앉혀줘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손에는 이제 맥주를 쥐어주고 여기쯤에는 뭐 안주가 있어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나름 되게 그런 접근성에 대한 시도를 했던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오면서 네. 제가 안내를 하고 했어요. 네. 그럼 그게 좋은 거는 오면서도 되게 긴장이나 어떤 상상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다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고 혼란스러움이 또 되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짜릿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거기도 안대를 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누군가 들어올 때 이 사람의 어떤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들로 이 사람을 유추하는 거죠. 상상해내거나 이 사람의 어떤 기운이라든지 생각보다 뭐 채취가 날 수도 있고 뭐 걸어다니는 어떤 느낌들이 다 눈이 안 보인다고 다 느껴지잖아요. 그쵸. 이 사람의 목소리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느낌일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면서도 더 재미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이렇게 지금 새롭게 오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도 나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또 하다 보면은 참 웃기죠. 뭐 은송이 자꾸 고생하죠? 이런 식의 평상시랑은 다른 대화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들 안대를 쓰고 제가 원래는 카운트다운 직전에 그걸 안대를 벗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있는 근데 거네요? 애초에 좀 늦게 모였어요. 한 9시, 10시쯤에. 왜냐면 밤을 새야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두 시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기네. 술 따라달라고 하면 술 따라주고 안주 뭐 채워달라고 하면 안주 채워주고 새로운 사람들 이제 오면 또 안내해주고 근데 제 친구들이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를 엄청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지금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제가 땀이 막 삐질삐질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생각보다 빨리 벗었어요 안대를.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처음이고 안대를 다 같이 벗으면서 이제 그제야 서로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밌었겠다. 이미 지금은 되게 친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 인생에서 한 번밖에 못하는 이벤트인 거예요. 그때 하다갈 몰랐죠. 그러게요. 또 할 수도 있죠 뭐.
근데 이미 왜냐면 아는 사람 좀 안 친한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낯선 장소에서 하는 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뒤로도 뭐 자기 소개 뭐 장기자랑 뭐 이런 거 장기자랑. 말이 장기자랑이지만 뭐 그냥 알잖아요. 술 먹고 기타 돌리면 네, 기타 친 그죠. 사람도 네. 기타 치고 뭐 노래도 하고 그런 재밌었겠다. 식으로 해서 네 되게 재미있었어요. 물론 힘들긴 했었지만 제가 의도했던 낯선 내 친구들이 서로를 좀 알게 되는 시간이 됐고 저의 인생에서는 처음으로 가족들이 아닌 친구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다 보니까 네. 너무 즐거웠었죠. 그래서 그때 나는 이거를 매년 해야겠다 라는 결심이 서서 이제 고작 이게 이제 첫 번째 15년에서 16년으로 들어갔던 1회차였고요. 이제 연말이 스물스물 되니까 그때 왔던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이번엔 뭘 해볼까라는 고민을 엄청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해가 됐을 때. 네, 다음 해가 됐을 때. 그리고 그때는 한 5명 안 되고 왔었어요. 처음에 할 첫 때. 해 때. 네. 많이 왔네. 그리고 다 자고 갔어요 그때. 집에서? 집에서. 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제 본가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잤어요. 이불도 많고 그리고 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떡라면 끓여 먹고. 그래서 MT네. 완전 MT였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제가 은근히 성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성 정체성을 떠나서 적당한 성비가 있어야 이게 서로 좀 이렇게 에너지가 맞는 것 같다는 느낌? 예를 들면 제가 언젠가 여행을 갔었을 때 게스트하우스에 막 파티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말고 게스트하우스 갔는데 거기에 남자가 뭐 반 이상이었어요. 물론 제 친구들은 아니긴 하겠지만 그렇게 남자들이 모이면 좀 뻔한 얘기들만 많이 하게 되는 주제가 좀 한정적으로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들끼리 또 있으면은 또 비슷한 얘기만 해서 이걸 좀 섞이는 게 더 좋더라고요. 뭐였어요 2회차 때? 2회차 때는 제가 11월에 자취를 시작해가지고 저의 첫 자취집이자 두 번째 연말 파티를 집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어떻게 뭐 할까 고민하다가 16년도를 좀 대표하는 나를 정리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하나씩 만들어 와라.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데?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 왔어요. 막 뭐 제목토로 뭐 만들어 온 사람도 있었고 뭐 그렇게까지? 사진 정말 열심히 했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한 줄 일기를 썼었거든요. 그 해에. 그 해에 매일매일 한 줄씩 오. 일기를 썼던 게 있어서 그거를 365개를 이제 프린트를 해서 쫙 길게 해가지고 오. 벽에다 붙여놨었어요. 오. 제가 좀 검열하고 싶은 거는 좀 지우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종이가 쫙 붙어 있고 검열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나름 또 작품 같은데? 같더라고요. 각자의 그런 표현할 수 있는 작품들을 보고 싶고 그거를 통해서 나에게 올해가 어떻는지를 좀 이야기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좋은데? 그때 재밌었겠다. 왔던 친구들이랑 또 같이 얘기하고 약간 선물 교환이나 책 교환 같은 거는 이제 또 사이드 이벤트로 무조건 또 하나가 꼈었고 근데 이때 제가 해보니까 호스트로서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준비하고 막 정리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사람들 초대는 제가 그 당시에 재미가 없었어요. 본인이? 네. 그게 되게 큰 자각이고 제가 중요한 지점이었거든요. 그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사실 하는 내가 재밌으려고 하는 파티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지? 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약간 그 기획의 방향이 무조건 내가 재밌는 걸 해야겠다. 도와주는 사람 없이 저희가 혼자 준비하고 했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친구한테 좀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참가비를 좀 빼준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좀 기획적으로 좀 풀어낸다든지 그리고 뭐 17년 18년도에는 애장품 경매 오 좋다. 네 그런 재밌죠, 프로그램 그런 하고 다 같이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면은 그 영상도 같이 찍고 그러니까 다 같이 요란하게 카운트다운을 하는 그 순간이 되게 재밌어요. 정말 그 순간을 위해서 연말 파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재밌고 말을 너무 빨리 했더니 힘드네. 술이랑 제가 안주를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참가비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할 게 되게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장은 코스트코에서 봐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회원카드가 없어도 코스트코 가면은 그 중고
뭐 당근마켓 그런 데서 코스트코 상품권 팔아요. 그거 사가지고 가면은 회원권 없어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거 파티인의 꿀팁입니다. 어차피 코스트코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안 가는데 그거 연회비 내기 아깝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주로 이용해서 코스트코에서 뭐 대병 뭐 위스키나 아니면은 와인. 팩와인 같은 거 그때 많이 항상 한참 먹었어가지고 그리고 뭐 대용량 뭐 안주 같은 걸 사서 저렴하게 취하네요. 네 그런 식으로 했죠. 그 팩와인이 참 그게 좋아요. 누르면은 끝도 없이 술이 맞아, 나오는 맞아, 느낌이어가지고 줄지를 않고. 그게 참 기분이 좋죠. 그래서 제가 안주랑 이런 거 준비하고 뭐 나눠 먹을 포틀럭으로 좀 기본적인 안주는 제가 준비하되 같이 나눠 먹을 안주는 좀 챙겨 와라. 이때 만났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서로 그때부터 친해진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그 베를린에서 사는 그 세미라는 친구도 그때 저의 이렇게 친구의 친구들을 좀 초대하는 자리가 돼가지고 그때 알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첫 해, 두 번째 해만 해도 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노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해가 되면은 또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 좀 데리고 와라. 새로운 인물. 네, 무조건 아예 그 참가비 플러스 낯선 사람 한 명 무조건 데리고 오기라는 또 미션도 있었긴 했는데 네. 정말 데리고 오기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빼고는 항상 일정 비율 새로운 사람도 좀 넣어서 만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저도 만나게 되고 서로 되게 이렇게 친해진 관계들도 되게 많이 생겼었죠. 네. 그리고 제가 19년도에 또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네. 그 전에 반지하 살 때는 네. 거실이 이렇게 크다기보다는 방이 이제 3개가 있었고 작은 거실이 있는 형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마다 뭔가 컨셉을 좀 다르게 해볼까? 뭐 그 구조를 좀 활용해가지고 네. 어떤 이야기를 컨셉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세팅을 할까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얘기해보려고 정리해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었는지. 기록이 잘 안 돼 있구나. 맞아요. 사진도 거의 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남는 건 사진이고 기록인데 내가 준비한 나조차도 그냥 즐거운 기억만 있고 단체 사진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아쉽다 좀 그거. 아쉽더라고요. 카운트다운하는 게 영상만 몇 개 있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기록의 중요성을 네, 생각을 하긴 했었죠. 거실이 좀 넓은 데가 생기니까 거실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이사한 집은 좀 집이 커지기도 해서 한 20명 정도? 그 집에 모였어요. 진짜 많네. 많았었죠. 그때도 이제 친구들까지 이제 불렀고 이때 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저도 이미 한 3번 정도의 연말 파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거를 어떤 걸 해볼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3번 다 그 개근한 친구들도 생기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좀 할 일을 좀 덜을 수 있는 아이템을 좀 고민을 하게 된 게 딱 입장을 하면 그때는 종이를 하나씩 뽑아요. 그 종이에는 역할이 적혀져 있어요. 예를 들면 문지기, 아니면 뭐 중간 정리, 마무리 정리, 찍사. 왜냐면 저도 이렇게 호스트 하다 보면은 사진도 기록도 못하게 되고 하는데 뭐 찍사도 누가 맡아서 해야 돼요. 요리사, 뭐 그런 것들 역할들이 있어서 그 20명 정도면 한 역할을 몇 명, 뭐 2-3명, 3-4명 정도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또 소속감이 생기는 거죠. 좋다 아이디어. 펼쳐서 그 문지기는 저희 집 그때 인터폰을 눌러줬어야 됐기 때문에 인터폰 문 열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안내를 해주는 이렇게 뽑으시고 지금 여기다 놓으시고 가져오신 음식이 있으면은 여기다 주세요를 문지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지기도 3-4명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한 명씩 이렇게 맡아서 해줄 수도 있고 새로운 문지기가 뽑혔을 때 기존 문지기들이 우리도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처음에 몇 명만 세팅을 해놓으면은 알아서 돼요. 저는 이제 좀 더 저가 즐길 수 있고 그 역할을 해도 저는 끊임없이 뭔가를 또 처리를 해야 돼요. 이 호스트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또 역할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이제 시스템을. 좋다. 천재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을까? 진짜 대견해요. 저는 놀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 또 이런 프로그램 나중에 어떤 적용할 때 있으면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리사는
뭐 간단한 조리가 필요하거나 뭐 그릇을 좀 덜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맡아서 하는 거고 그 찍사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서 나중에는 아예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그 사진이 저한테 없더라고요. 왜지?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공유가 안 됐나? 공유가 안 됐어요. 아쉬워요. 어.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었고 뭐 같이 이미지 게임도 하고 제가 그 윷놀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 보드 게임도 참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윷놀이도 뭐 하고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각자의 소감이랑 이제 랜덤 선물 증정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선물을 안 보이게 다 모아놓은 다음에 한 사람이 뭐 호스트가 먼저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뽑기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먼저 선물을 이제 뽑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물을 모르는 이제 겉모습만 보고 모르는 거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오픈을 하고 누가 이 선물을 줬는지 이제 왜 그 선물을 정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어서 뽑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릴레이로 가끔 간혹 두 명이 서로의 선물을 주고받기도 해요. 그럼 또 다른 사람도 이어가고 선물을 또 가격 리밋을 둬야 돼요. 왜냐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너무 또 왜냐면 10,000원, 뭐 20,000원 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싼 것도 안 하고 그 정도 선에서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뭐 책 선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또 이 선물 교환하는 그 시간이 되게 좋고 따뜻해요. 이 연말 분위기에 맞는. 그러겠다. 네, 그런 느낌이고 생각보다 제가 드레스 코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딱히 그런 거를 활용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저희 엄마도 제가 엄마한테 영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파티 광이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파티 기획 이런 걸 참 좋아하세요. 하작가가 얼마 전에 왔었는데 저희 1월인가 2월에 저희 부모님이 성대한 그죠. 은퇴식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너무 그때 어색할 것 같아서 하작가랑 몇 명 같이 친구들을 불렀는데 재밌었어요. 저희 엄마 사회를 기깔나게 보셨어요. 그때도 인원이 한 30명? 30명 정도가 있어. 저희 부모님의 은퇴식 겸 저희 아버지의 환갑 겸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커뮤니티 부모님과 저희 동생 이렇게 해서 다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선생님 한 분이 은퇴를 하셔서 같이 3명의 은퇴식이었던 건데 거의 뭐 엄마 아빠 파티하고 싶어서 했던 네. 재밌었어요. 그때 엄마도 무슨 뭐 퀴즈쇼 준비하고 뭐 그러니까 서가수가 거기서 왔어요. 그때 피가 거기서 왔어요. 하작가가 딱 오더니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그렇게 짧게. 왜냐면은 제가 몇 년 15년부터 연말 파티를 했는데 하작가가 한 번도 참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작가는 왜냐 계속 이제 남해에 맞아요. 알게 되고 바로 이제 그 해 남해에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초대했던 좀 대형 규모의 파티는 저희 부모님의 은퇴식이었는데 잠깐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때 어땠는지. 은퇴식이요? 네. 너무 재밌었고 일단 음식과 술이 너무 좋았어요. 음식 뭐 어느 파티든 음식과 술이 좋으면 그 잔치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좋은 거고 일단은 그 사람들 저는 주변인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님 중심의 네. 지인들이 오셨던 네. 곳이어서 그냥 그 약간 외부자의 시선으로 거기를 봤죠. 네. 그래서 막 그 파티를 즐겼다기보단 네. 관찰을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보는 재미도 있었고 네. 먹고 마시는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 에너지가 네. 좋았다. 보기 좋았다. 그때 뭐 또 작은 이벤트로 뭐 삼행시 막 이런 것도 했어요. 그 뭐지 포스트잇 이런 것도 맞아. 어떻게 그런 포스트잇이 있는지 그렇죠. 구해가지고 막 다 하고 그래서 하작가가 외부인 저희는 이제 외딴 섬처럼 있었거든요. 네네. 하작가 그거를 열심히 그래서 그 경품 당첨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결국에는 어쨌든 외부인이어서 그 자리가 괴로워서 먼저 갔어요. 저도 초대해놓고 너무 이 가족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재밌었어요. 저도 그분들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저도 또 돌아다니면서 술 받아 먹고 뭐 했죠. 재밌었죠 그때는. 네, 아무튼 그때 이제 저희 그렇게 생각나네. 아버지 환갑도 겸이었으니까 네. 우리가 가면서 뭐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해서 뭐야 다이소에서 그 머리에 뭐 쓰는 뭐 약간 그런 거랑 네. 뭐 몇 개 사갔어요. 인형 같은 걸. 네.
그래서 저희끼리 낄낄댔거든요. 네. 아 이런 거 드리면 이거 쓰실까 했는데 들어가니까 그런 분위기가 완전 아닌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걸 뭐 쭈뼛쭈뼛 뭐 드렸나?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안경 불 들어오는 LED 안경 뭐 이런 거 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는 활용을 못 하고 제가 그 자리가 마무리되고 아버지랑 술 한 잔을 더 했거든요. 네. 아빠랑 진짜 진탕술을 먹고 둘 다 막 엄청 취해서 네. 집에서 그걸 쓰고 재밌게 놀았어요. 아빠랑 술 잔뜩 취해가지고 그 영상 남아 있는데 뭐 낄낄낄낄 대면서 네. 좋네요. 뭐, 아빠 이런 거 써줘야 돼. 뭐 아빠 생일 축하해. 뭐 소감이 어때? 뭐 그렇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얼마나 고민될까요? 저 같아도 친구 아버지 환갑 잔치 진짜 가기 싫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작가. 네, 이사한 집에서 어제 19년도, 20년도 넘어가는 이제 파티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그랬네요. 파티를 못했어요. 2년을 못했어요. 20년, 21년 넘어갈 때 못해서 그때는 제가 제가 하던 일도 좀 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직격탄을 맞았던 그 업계여가지고 네. 약간 오프라인 이제 비대면 팝업 이런 거를 했어서 되게 바쁜 연말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아마 야근을 하고 친구네 가서 그냥 와인 마시고 제가 또 연말에 굳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 이런 건데 그때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올해 버킷리스트 만들기. 안 좋아하는데 했어요?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그 집 주인 말 들어야 되니까 그 집 주인은 매년 이런 걸 한대요. 네네. 그래서 평상시 저는 안 하지만 네. 이왕에 해볼까 해서 이제 하고 그걸 이제 냉장고에 붙여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안 하다가 연말에 이래서 하는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연말에 보니까 내가 꽤나 많은 것들을 했구나. 했구나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다음엔 하진 않았죠. 그리고 21년, 22년도 코로나였어요.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게 갔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때도 못 모이고 이때 남해를 갔었어요. 그때 기억나요? 그 무지개 있을 때였고, 그 지금 영국 가 있는 친구랑 그때 당시 애인이랑 그 지금 베를린 가 있는 친구랑 그때 연말이었구나. 네, 그때 딱 연말이었고 그때 이제 남해에 있었죠. 근데 왜 또 카운트다운 했던 기억이 잘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요 혹시? 안 나요. 그걸 마피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날이 그날인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연말이었어요. 네네. 마피아 마지막에 서가수랑 저 남았는데 네. 제가 마피아 아니라고 그거 최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거기서도 했는데 남해에서도 했어요. 그때도 목소리 크게 그랬어요. 네네네. 나 아니라고. 그 제가 대단한 그 배신감을 얻었다. 네네네. 그때. 근데 제가 마피아였죠. 네. 제가 좀 큰 소리 치면 제가 좀 눌리는 게 있거든요. 목소리 크면은 무조건 이긴다고. 너무 큰 소리 쳐가지고. 맞아요. 저 그때 생각나니까 좀 열받네. 네, 그래서 전시도 보고 남해에서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이제 새해를 또 그때 2021년, 22년에 했었고 그리고 다시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갈 때 벌써 그게 재작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22년에 오랜만에 이제 2년 만에 파티를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걸 성대하게 하고 싶겠어요. 그동안 못 했었으니까. 뭔가 이 에너지를 빨리 언제 이거 끝날 거야. 이 기나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한번 내 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올해도 진짜 대단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당시에 저희 집에 같이 살던 룸메이트랑 애인이랑 같이 뭔가 셋이서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 서로의 친구들을 초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가 뭔가 제 파티긴 하지만 너무 낯선 사람들이 더 많은 파티여서 저도 되게 재미있었고 그때도 코스트코 가가지고 이제 장을 봤는데 연어를 또 큰 걸 한 마리를 샀어요. 코스트코 진짜 그죠? 네. 큰 걸로 사잖아요. 제가 진짜 그걸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 연어 6kg인가? 진짜 묵직해요. 그거를 전날부터 염지하고 뭐는 샐러드 하고 그래서 연어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양파랑 빵이랑 크라상이랑 이렇게 세팅하고 각종 연어회 저는 그날 이후로 연어를 몇 달간 안 먹었어요. 너무 질려가지고. 그때의 또 프로그램은 2023년의 베스트 순간들 이런 거를
키워드를 좀 적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룸메이트 방 앞쪽에 제가 종이를 반 접어서 그 안에 질문을 써놓고 짜자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장을 해서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쓰고 이렇게 뭔가 회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뭘 썼는지 이렇게 훔쳐볼 수 있는 느낌의 존을 좀 이렇게 또 하나 마련을 했었었고 원래는 이것도 다 한 명씩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차마 그것까지는 못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확실히 집이 좀 넓어서 거실에 한 명이 좀 한 그룹이 모이고 부엌에 술이랑 음식이 한 그룹이 모이는데 제가 상상했던 그 파티는 로테이션이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영화 자연스럽게 섞이는. 그쵸. 계속 움직이고 자리 계속 바뀌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와가지고 뭐 안녕 뭐 어떻게 왔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이따 봐 이러고 또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네. 반지하 살 때 그래서 그걸 좀 연출해보고 싶어서 방도 이렇게 있고 좀 로테이션 할 수 있게 뭐 일부러 막 의자도 다 치우고 스탠딩으로 해보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 다 앉아야 돼. 제가 심지어 다 테이블 치워놨는데 그 테이블 아래 앉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얘들아 이건 앉는 게 아니라 스탠딩이라니까 자기는 앉겠대요.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은 엉덩이 붙이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음식이랑 앉아 있는 곳을 분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워낙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가지러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리가 고정되다 보니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만 되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재미없고 저 사람들 재미있을 것 같은데라는 에너지가 들 때 되게 거길 벅차고 일어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죠. 원래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음식을 갖고 다른 데 가서 앉을 수 있는 저는 그런 걸 연출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잘 됐어요? 그게 연출되는 걸 눈앞에서 보이니까 너무 좋았죠.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네. 특히 밖에 나가서 먹으면 자리가 안 바뀌어요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뭐 2명이랑 네. 밖에서 술 먹거나 할 때도 주기적으로 자리를 바꿔요. 단둘이 가도? 단둘이 가도. 아니 위치를 바꾼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둘이 서로 앉은 자리를. 뭐 예를 들어서 바자리 가면 옆에 서로 이렇게 나란히 앉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계속 오른쪽만 봐야 돼요. 네. 사실 처음에 그 시작은 어깨가 아파서였긴 했는데 네.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니까 힘들었어? 힘들어서 새롭게 한번 이렇게 바꾸자라는 의미가 있긴 했는데 이것의 순 기능은 뭐냐면 둘이 나란히 앉았을 때 내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 왼쪽에서 보는 시야랑 내가 오른쪽에 있을 때 보는 시야랑 분위기랑 감각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약간 2차하는 느낌인 거죠. 자리 한번 바꿔. 새로운 2차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특히 또 마주보는 상황이면은 더 특히나 그 뒤로 보이는 환경도 더 많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광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간중간 바꾸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바꿔요? 뭐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면서 자리 바꾸자고? 네, 아니면 누가 가면 제가 먼저 거기 가 있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앉을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하거나 일상에서도 자리 바꾸기를 좋은데요? 실천하고 있습니다. 몸의 균형도 맞고 새로운 이해도 할 수도 있고 너는 이런 광경을 보고 있었구나. 너무 재밌네. 괜찮죠? 추천드려요. 써먹어 볼게요. 습관을 들여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떤 그 동선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이 파티에서 특별했던 거는 개가 2마리가 있었어요. 멍멍개? 멍멍이가 네네. 2마리가 있어서 이제 초대한 인간 사람들이 강아지를 이제 각자 1마리씩. 근데 생각보다 그들이 서로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들은 좀 멀리 있었고 사람이 워낙 많았어서 각자 약간 개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강아지들이었어요. 각자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좋아해서 각자 위치에서 사랑받고 있었어요. 온갖 인간들 만지임을 당하면서. 그 단체 사진 그때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개 2마리에 사람 17명이 그때 다 같이 사진을 찍고 그때도 이제 책 교환하는 프로그램 뭐 세 팀을 나눠가지고 토너먼트로 윷놀이를 했는데 생각보다 윷놀이가
너무 금방 끝났어요. 한 팀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해가지고 윷놀이를 되게 좋아하는 것도 다 같이 살 수 있는 게임이 또 몇 가지가 없어요. 뭐 맞아. 마피아도 예로 들을 수 있고 윷놀이도 다 같이 해야 재밌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외갓집에서 항상 명절 때마다 다 같이 그렇게 윷놀이를 했어요. 20, 30대 대 4, 5, 60대 한 팀. 이 외가 피구나 그냥. 외가 피예요. 어. 남성 여성 팀. 네. 저희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어서 경상도 대 수도권. 그리고 뭐 누구 뭐 첫째 둘째네 집, 네. 뭐 둘째 셋째 뭐 셋째 넷째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속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네. 그리고 항상 어른들이 여기 돈 묻어놓고 그런 식으로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놀았던 거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러게요. 그렇게 요란하게 놀던 바이브가 있으니까 네, 네. 계속 그렇게 놀고 싶었나 봐요. 요란하게. 근데 그렇게 외가댁도 놀던 것들이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잘 안 놀죠. 잘 안 놀게 되고 나이가 들면. 그래서 그때 정말 성대하게 파티를 했었었고 낯선 사람들도 많았지만 너무 편한 룸메이트와 제인과 너무 가까운 사람들 같이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 파티를 왔던 개근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항상 반응이 전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호스트라서 제가 느끼는 거랑 참여자가 느끼는 거 되게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둘이 이번 역대급 파티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너무 재밌다면서 꼭 서가서 꼭 이걸 계속 해라. 아, 네. 왜냐면 그들도 평상시에 친구가 없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심지어 한 명은 어디 충청도 어디 살아요. 네, 네. 서울에 1년에 한 번 오는 날이 저희 연말 파티로 오는. 근데 아마도 너무나 웃겼던 게 그 두 명이 똑같이 올해가 역대급 파티라고 했는데 네. 왜냐면 그들은 매년 왔기 때문에 알죠. 알기도 알았겠지만 다른 파티와 다르게 제일 낯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제일 재밌어 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23년, 24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연말에 프로젝트로 조인한 게 있었어서 연말 카운트다운 파티까지 기획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친구들을 많이 연말 파티를 못 하는 대신에 네네 기억나요. 그때 하자가 못 왔었죠. 제가 그날 아팠어요. 아팠죠. 참 하자가랑은 연말 인연이 없어. 그런데 그날 갈까 했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둘 다 감기 걸렸나? 맞아, 둘 다 온다 그랬는데 둘 다 아팠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이었죠. 그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연말 파티 역사를 저버리고 네. 일을 하는 걸로 이제 영혼을 팔았다고 저는 평가를 했죠.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그 한 거니까. 네. 근데 너무 아쉬웠어요. 사람도 너무 많았고 진짜 저도 계속 일하는 마인드로 있기도 했었고. 노는 것보다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놀긴 했죠. 놀긴 놀고 그때 이제 디제잉 이런 파티도 했었어서 혼자 이제 선배님들 많이 가고 디제잉 혼자 열심히 놀다가 근처에 있던 친구들이랑 쪼여내가지고 이제 클럽 가고 새벽 4시쯤에 합정역에서 M버스를 잡는데 네. 버스에 사람들이 새벽 4시인데 오는 버스마다 문이 안 열릴 정도로 꽉꽉 그래서 진짜? 4대인가 6대인가를 보냈어요. 연말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지금 1월 1일 새벽 4시에 지금 이 뭔 고생이냐. 당연히 택시도 안 잡히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했고요. 이제 올해 올해 2024년에서 25년 넘어가는 시기죠. 올해는 연말 파티 안 할 거예요. 아니 저도 이렇게 네. 아쉬워요. 왜 안 하고 싶지? 그럴 때도 있겠죠. 뭐 그쵸? 내가 진짜 인연이 없나 보다. 그쵸. 그러니까 인연이 진짜 포카스의 없어. 연말 파티에 갈 수가 없네요. 올해는 안 하니까. 네.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올해는 하니 안 하니. 제가 1년 동안 내내 생각을 안 하다가 11월, 12월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막 기획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싶다라는 그 에너지가 막 돌아가지고 그래 뭐 하지 말지 뭐 하고 그냥 소소하게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근데 확실히 이건 저의 연말 파티랑은 다르죠. 그죠. 그때는 이제 낯선 사람들도 오고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하고 그냥 뭐 맨날 보던 애들끼리 또 보는 그때 아마 그래서 하작가랑 같이 모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그러겠죠. 친구들이랑. 네.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가는. 네. 작년이 좀 빡셌으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죠. 작년 재작년이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빡세기도 했었으니까
네, 그렇게 저의 15년부터 시작한 연말 파티 연대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저는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아요. 저의 소원은 다른 연말 파티에 초대되는 거예요. 누가 좀 저 손님하고 싶어요. 누가 좀 연말 파티 해주면 그러게. 초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약간 아는 사람들끼리 그 커뮤니티 내에서 네트워크 내에서 다 같이 모이는 파티는 가끔 있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파티는 좀 희귀하고 그렇다고 막 진짜 아싸리 모르는 사람들 있는 파티는 가기 싫잖아요. 그럴 수 있죠. 어색하고 어색하고 막 겉돌고 약간 그냥 뭐랄까 호르몬의 작용으로 온 것 같고 막 그런 것도 싫은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런 네. 것도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런 분이 누군가, 있다면 꼭 저를 제발 초대해 주세요.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제가 할게요. 낯선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저도 뭔가 초대되고 싶습니다. 뭐 올해는 올해지만 내년에 또 하게 되면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들어본 이야기로 쭉. 그러니까요. 또 이게 또 시작하면- 부담스러운 것도 한몫이 있어요. 어떤 새로운 걸 또 해야 되나라는 부담감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정도면 그냥 재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했던 재활용이요? 것들을 다시 뭐 지금으로 가져와서 뭔가 네. 해보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보물찾기 뭐 이런 거. 집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봤고 그래서 그래도 나름 연말을 같이 보내니까 우리 친구들끼리 연말에 모여서 뭐라도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알게 모르게 했었고 그때 아마 하작가랑 얘기했었는데 우리 모여서 유서 한번 같이 쓰자. 맞아요. 그런 얘기했죠. 그런 시간을 그냥 각자 가져보는 건 어떨까. 좋아요. 진짜 프로그램 없이는 연말을 보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이름은 계속 써요? 13월 1일? 근데 초대장에 항상 그 13월 1일이라는 너무 말을 썼어요. 괜찮다.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계속 네. 써도 이상하지 않고. 근데 가끔 이제 12월 32일인가? 그러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3월 1일이었던가 12월 32일이었던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상관없죠. 그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대단한 10년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거의 10년이네요. 내년에 그럼 10주년 파티를 10주년 파티 해야겠네요. 네. 벌써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재밌을지. 내년을 위해 한 템포 쉬어간다. 좋네요. 네. 진짜 성대하게 개츠비처럼. 그때는 처음부터 드레스 코드 한번 해야겠다. 드레스업 하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다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뭘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무도회장 생각하고 있고요. 약간 다들 파인 옷 입고 와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검정색, 흰색 절대 무채색 안 됨. 드레스 코드. 노출하기. 그런 거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빠지기 전에 하작가의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잘 들었어요. 이번 화도 1화, 2화로 나눠서 나갈 예정인데요. 일단 저의 1화는 연말 파티 연내기로 하고 2화에서 하작가 얘기를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